칙칙하고 얼룩덜룩한 피부, 거뭇거뭇 잡티와 기미, 진짜 어떡하죠? 어떻게 하면 하얗고 깨끗한 피부를 만들 수 있을까요? 기미, 색소 침착, 각종 피부 잡티들이 생기는 이유와 해결 방법, 지금부터 꼼꼼하게 탐구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거뭇한 까망이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피부의 구조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우리 피부는 표피층, 진피층, 지방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까망이들의 원인은 이중 표피층에 있는데요. 표피층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5개의 층으로 다시 나눠집니다. 제일 바깥부터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급층, 그리고 제일 안쪽은 기저층인데요. 이 기저층에 까망이들의 주 원인인 멜라닌 세포가 살고 있습니다. 멜라닌 세포에서 생성되는 멜라닌은 검다라는 뜻의 힐화어인 멜라즈에서 유래한 단어로 동물들의 피부나 눈 등의 조직에 존재하는 흑색 내지는 갈색의 단백질성 유기색소입니다. 멜라닌의 양과 종류에 따라 피부나 머리카락, 눈동자색 등이 결정되죠. 그리고 이 멜라닌은 우리 피부가 햇볕에 노출될 때 자외선이 진피층 속으로 침투하지 않도록 자외선 흡수해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 방어를 위해 멜라닌은 꼭 필요하지만 강한 자외선을 너무 오래 쬐게 되면 멜라닌이 과잉 분비되면서 기저층을 시작으로 유극층, 과립층 순으로 멜라닌 색소가 물들어가고 단순히 피부 톤이 어두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미, 주근깨, 잡티 등의 피부 질환까지 나타나죠. 이처럼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 멜라닌을 과잉 분비시키는 주 원인은 자외선이며 자외선을 차단하는 게 까망이들을 물리치는 제일 중요한 예방책입니다. 이 밖에 여성 호르몬, 유전적 요인, 스트레스도 멜라닌 분비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미 층층이 넓게 물든 색소를 완전히 없애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고 멜라닌 세포를 파괴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까망이들이 성장하고 퍼지는 것을 막는 일이에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어요. 피부과, 의약품,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 각 방법의 특징과 장단점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피부과. 대표적으로 레이저 시술 치료가 있죠. 흩어져 있는 멜라닌 색소를 직접 파괴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효과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크고 치료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레이저를 너무 약하게 쏘면 기저층 가까이에 있는 색소에 닿지 못해 효과가 없고 너무 강하게 쏘면 오히려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 더 많은 양의 멜라닌이 분비될 수 있어요. 치료하는 의사나 치료 방법에 따라 효과를 볼 수도 더욱 심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약입니다. 약은 효능에 집중한 만큼 적절한 목적과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레이저 시술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용법 혹은 장기간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따르거나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전문의와의 상담 후 나에게 맞는 약품을 사용하며 절대 오남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성 화장품. 화장품은 즉각적인 효과보다는 안정성에 더 집중했기 때문에 앞에 2가지 방법에 비해 효과가 가장 느립니다. 하지만 비용이나 시간 부담 또한 가장 적기에 지속적인 관리용으로 적절하며 피부과 시술이나 약을 선택하더라도 화장품은 필수로 챙겨 바르는 것이 효과 유지와 멜라닌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근본적으로 멜라닌 색소를 해결하는 원리와 유효한 성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탐구해 볼게요. 원리는 크게 5가지로 나뉘어요. 첫째, 멜라닌 색소가 분비되는 것을 억제한다. 즉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지 않는다. 둘째, 이미 분비된 멜라닌 색소가 더욱 퍼져나가지 않도록 묶어둔다. 셋째, 색소 각질층 탈각과 새 피부 재생을 활성화한다. 넷째,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톤을 밝게 만든다. 다섯째, 손상된 기저막을 회복한다. 이 원리에 기반해 유효한 대표 성분을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비타민 A. 표피와 진피 사이 기저막이 깨져 있는 경우 이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며 표피의 턴오버를 활성화해 정체된 멜라닌을 빠르게 배출합니다. 비타민 A는 피부 재생, 안티에이징, 미백 등 모두 도움이 되는 만능이지만 자극이 강한 성분이에요. 적은 함량의 제품부터 천천히 적응시키며 소량 사용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중단하셔야 해요. 또한 각질을 제거하는 성분이 있어 자외선에 노출되면 오히려 기미가 진해질 수 있으므로 아침보다는 밤에 사용하는 것이 좋고 사용 기간 동안에는 선크림을 자주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두 번째는 나이아시나마이드, 비타민 B3입니다.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은 미백 기능 성분인데요. 이미 분비된 멜라닌 색소가 피부 표면으로 이동하는 것을 억제해 피부 톤을 개선해주는 원리이며 미백 외에도 염증 완화, 피지 분비를 조절해 여드름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세라마이드 합성을 증가시켜 피부 장벽 회복 등의 기능도 합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C.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멜라닌 자체의 톤을 맑게 하며 피부 색소 침착을 억제하고 주름 탄력 개선과 여드름 흔적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이죠. 하지만 순수 비타민 C의 경우 안정성이 떨어져 열, 산소, 빛에 취약하고 민감성 피부엔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비타민 C의 안정성을 높인 비타민 C 유도체도 있지만 순수 비타민에 비해서는 피부 침투력이 떨어져 효과가 낮습니다. 네 번째는 하이드로키논. 멜라닌 색소 합성 과정에서 꼭 필요한 키로시나아제라는 효소를 억제하는 원리의 성분인데요. 기미 치료에 오랜 시간 가장 주목받은 성분이나 몇 가지 부작용 사례가 있으며 주의가 필요한 성분으로 지속적으로 넓은 부위에 사용하는 것은 꼭 주의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트라넥삼산. 트라넥삼산은 기저막을 손상시키는 플라즈민이라는 성분의 생성을 차단하고 손상된 기저막을 회복시켜 진피층으로 멜라닌 색소가 퍼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낮은 함량의 일반 의약품이나 화장품으로도 나와 있긴 하지만 원래는 지혈제로 사용되는 전문 의약품인 만큼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 반드시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따뜻한 봄볕에 요즘 나들이 많이 나가시죠? 이 따스하고 상냥한 봄볕은 굉장히 강한 자외선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외선은 까망이들이 무척 좋아하니까요. 나들이 가실 때 선크림 꼭 잘 발라주세요.